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9월에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쓰기 파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쓰기 배열하기를 볼 건데 배열하기가 사실은 독해에 비해서 배점이 높아요. 그래서 얘를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한 문제 틀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쓰기 파트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이제까지 풀어봤던 문제들, 문법들 꼼꼼하게 정리하시면서 실전 문제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의 적중 문제 제가 몇 문제 풀 거고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게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정답이 나오는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순서 체크하고요. 그리고 나선 이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야? 뭐 받자구문이야? 정도보호 문제야? 아니면 그냥 기본 어순 문제야? 무슨 문제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럼 이런 문제는 왜 출제를 한 것이며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풀어야지 내가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인지까지 결론을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오늘의 적중 문제인데요. 여러분, 제가 매번 그 대비 특강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문제를 처음에 딱 띄우잖아요. 어떤 설명도 없이 딱 문제를 그냥 띄우잖아요. 그러면 잠시 멈춰놓고 뭐 내가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됐어. 곧 시험 볼 사람이야 라는 분들은 풀어보세요. 짧잖아요. 그래서 대충 한번 조합해보고 한 1, 2분 동안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계속 플레이 버튼 누르면서 제 강의 들으면서 비교하시면 이게 문제를 풀어보고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4급 준비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안 풀어보셔도 돼요. 그냥 같이 그냥 보시면 되는데 조금 시험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자, 86번부터 볼게요. 제시된 보기의 품사와 뜻 살피기. 딱 봤을 때 다짜고짜 1번, 2번, 3번 이렇게 적으시는 분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단어가 딱 주어져 있으면 얘는 명사, 얘는 동사, 어떤 형태의 어떤 속성을 가진 단어들인지 그럼 얘가 문장이 됐을 때 이러한 속성의 단어는 어디에 위치하고 이거를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를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단어의 성질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품사거든요. 일단은 샤올리오는 사람 이름이죠. 그다음에 너가 있고 네이가 있고 너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일단 여기선 구조조사로 보고요. 슈에부자오지ao 하면 잠을 잘 수가 없대요. 팅부동처럼요. 지금 동사와 보호 사이에 뿌가 들어가면 가능보호라고 해서 뭐뭐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잠을 잘 수 없대요. 싱펀하면 흥분하다라는 형용사가 돼요. 각각의 표현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짝꿍을 찾아야 돼요. 보면 얘가 혼자 올 수 없어. 얘 항상 누구랑 같이 와야 돼라는 짝꿍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특수한 문형들 그런 문법들을 좀 위주로 가지고 왔거든요. 정도보호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더가 정도보호로 쓰이는 경우가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도보호가 뭐냐면 앞에 이 수럭의 뒤에 더가 붙으면 이게 어떠한 상태인지를 얘기를 해줘요. 가장 쉬운 거는 슈어더 하오 하면 말을 하는데 그 상태가 어때? 말 되게 잘하네. 하오 이런 식으로 짱더 생긴 게 더 정도가 슈아이 잘생겼어 그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도보호나 상태보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더가 들어가는데 이 더가 있는데 형용사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상태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정도보호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로로 기둥을 세우셔야 돼요. 여기에 잠을 못 잤다는 게 본론인 건지 흥분을 했다라는 게 본론인 건지 근데 이게 흥분을 한 정도가 잠을 못 잘 정도죠. 이런 예문도 있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상심을 했어요. 실망을 했어요. 상심더. 상심한 정도가 슈에부자오지ao 추부판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문장을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걸 통해서 정도보호를 우리가 익히는 거구나. 흥분을 한 정도가 잠을 못 잔 정도가 흥분을 한 상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흥분을 한 정도가 근데 더 앞에는 보통 수러가 와요. 형용사나 동사가. 그리고 그 더 뒤에는 상태라서 긴 문장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잠을 못 잘 정도로 흥분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샤올리오는 이제 왜냐면 이 수러의 기둥을 잡아 놓으면 그 다음에 주어랑 부사랑 넣으면 오답 확률이 좀 확 줄어들어요.
샤올리우는 잠을 못 잘 정도로 흥분을 했다. 뭐 그 다음날 좋은 일이 있거나 하나 봐요. 그래서 정도보호를 오늘 완전히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이 문제를 풀면서 아, 이게 정도보호고 상태보호구나. 흥분한 정도가 잠을 못 잘 정도였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야. 처음 해야 할 것은 이 단어의 뜻과 성질을 봐야 돼요. 老师的话, 그죠? 말이죠. 명사요. 听, 듣다라는 동사죠. 学生, 학생이라는 명사죠. 都要, 모두 뭐뭐 해야 된다. 부사랑 조동사가 결합이 되고 任何가 엄청 어려운 표현이에요. 5급이랑 6급에서나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4급에서도 가끔 이제 서면어가 이게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什么랑 똑같아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흐어가 어찌할 하자라고 해서 한자로 이 흐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의문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任何 하면 어떤 什么랑 똑같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해서 분석이 들어가면 그냥 앞에서부터 선생님의 말이나 학생으로 앞에서부터 대충 주어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짝꿍부터 찾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표현을 오늘은 이제 요 표현 什么또라는 표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문사랑 또랑 같이 왔을 때 표현이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해요. 무엇이든지 다 라는 뜻이에요.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什么都喝 마셔. 吃 먹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什么또나 예를 쓰면 모든 걸 다 포괄. 어떤 것이든지 모두 뭐뭐 하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 요거 오늘 요 표현 하나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일단은 이 표현을 몰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수어로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거. 절대 주어로 기둥 세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장의 구조의 핵심은 가운데 기틀을 잘 세워놓고 가지를 쳐야죠. 그게 수어예요. 자, 동사는 딱 하나 있었어요. 팅 있었죠? 그럼 이제 목적어가 해결이 돼요. 내가 주어가 学生이 주어야, 老师的话가 주어야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듣는 건 뭘 들어요? 학생을 듣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팅은 뭐랑 와야 돼요? 화랑 와야 돼요. 그럼 아, 팅의 짝꿍을 老师的话면 벌써 문장의 반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메꿔나가시면 돼서 그만큼 무조건 주어가 아니라 수어로 기둥을 세우셔야 한다라는 거. 그럼 이제 끝났어요. 왜냐면 学生이죠. 听老师的话죠. 그럼 学生 뒤에 또 야오를 쓰면 되잖아요. 아, 그 어떤 학생이든지 선생님의 말은 모두 들어야지라는 뜻인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거에 보충을 하자면 什么都예요. 이거는 무엇이든지 어디든 날도 의문사는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누구든지 다 괜찮아. 그럼 谁都 什么学生을 谁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방식이든지 다 상관없어요. 怎么都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이 표현은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88번 문제를 이제 오늘 준비한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문제들이 다 막 길거나 막 어려운 문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막상 이제 답을 풀려고 하면 실수들이 꼭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의 문제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헷갈려요. 왜냐면 부사가 좀 여러 개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요. 认识你很高兴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다라는 동사죠. 这群人 쥐를 몰라도 아, 이 사람들은 무리군자라서 이 사람들 또 아니다. 후샹 서로 하오샹. 벌써 이게 하오샹이 사실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동사로 품사는 적혀져 있지만 마치 뭐뭐와 같다 하오샹이 놓고 쭉 이어지면서 부사화되는 경우도 많아서 뿌랑 후샹이랑 하오샹을 어떻게 배열해야 되는지가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주어랑 수어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거죠. 자, 볼게요. 그러면 또 짝꿍끼리 가야 돼요. 부정부사랑 동사를 일단 먼저 붙여놔야죠. 왜?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뭐뭐와 같지 않다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거예요. 不认识 그죠? 그럼 不认识를 붙여놓고 서로 알지 못하다. 서로가 알지 못하는 거 전체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不认识 앞에 互相不认识 쓰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붙여놓을 걸 붙여놔야지 여러분 이게 오답을 갈 확률이 좀 적어지는 거예요. 짝꿍을 맞춰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서로 알지 못하는 거 앞에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차근차근히 확장시켜야 돼요. 앞에서부터 갈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아, 认识不认识 몰라. 서로 후샹 서로 몰라. 서로 모르는 것 같아. 好像互相不认识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무리의 사람들은 서로 아마도 뭐뭐인 거, 보통 주어 바로 뒤에 하오샹, 마치 뭐뭐인 것 같아란 전체 수어가 들어가거든요. 호샹 뿌르시 기본 문장 구조였던 거죠. 오늘 이제 이 세 문장을 다 보면서 정도보호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什么都처럼 특수 구문에 대한 얘기도 했고, 지금처럼 주어, 수로, 목적어의 기본 틀에다가 부사를 어디다가 넣는지 이런 게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 출제자가 원하는 거 내가 그냥 말을 대충 의사가 소통되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의 구조적으로 주어, 수로, 목적어가 잘 갖춰진 문장인데 수로를 기둥으로 찾고 이제 가지를 치면서 부사의 위치라던가 특수구문이라던가 정도보호라던가 이런 특수문법을 공부하라는 얘기구나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정리를 해볼게요. 기본 구조 및 특수문법 이해하기가 출제 의도예요.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이 어떤 구조로 말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잖아요. 뭐 바자, 빼자, 정도보호, 뭐 가능보호 이런 보어들이나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什么都처럼 특수구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국어 자체의 구조적인 이해도를 묻는 문제라는 거죠. 오늘 배운 거 정도보호, 그다음에 什么都, 哪儿都, 谁都에 있는 의문사 플러스 또 부사와 수로의 위치. 오늘 이것도 사실 거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이 두 개의 문장은 조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난이도별로 골고루 사실 쉬운 문제는 없었어요. 쉬워 보이기는 했으나. 그래서 실수하지 말고 4급도 사실 시험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또 꼼꼼하게 다 준비하시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